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이 가을비가 바람과 함께 세차게 내리니까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또 다시 가을을 만끽할 만하니까 또 초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싸늘한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박성훈 씨가 문자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제 결혼은 했는데 이제 애가 하나 있대. 근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집에서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애를 봐주나 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정말 영화 같은 한 장면처럼 이렇게 2019년에 2월 말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 그 만남이.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를 그거 안에서 다른 건 문제 있습니까? 다른 건 문제 없대. 그래서 이 여자 사주의 인성이 발달되면요. 인성이 한자만 있어도 그래. 그 사랑한다는 말을 안 들으면은 뭐가 허전하고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젖어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하기 어렵잖아.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제 아직 젊은데 이제 그걸 잘 표현을 못하나 봐.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남자한테 자꾸 요구해라. 내가 자기가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면 내가 너무 쓸쓸하고 소외당하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그런 말 자꾸 하라. 그래서 말을 자꾸 유도해서 하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주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요. 그 본인이 양팔통 사주에다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명랑하고 활발하고 그 또 관인상생으로 돼 있어서요. 직장에서도 직장생활 이런 사람 잘해. 이쁜 짓 해. 그러니까 이 관인상생 구조가 우리가 그 직장 지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디 조직 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이 유용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한편 웃음도 나오고 역시 어리니까 아직 그런 애는 낳지만 어떤 아가씨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느끼면서 상당히 오늘 기분 좋습니다. 웃음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박소연 씨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소연 씨가 2019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보통 한 2월달 되면 춥잖아요. 2월 말이 돼도. 그런데 여자들은 벌써 이 봄옷을 입고 싶어 하잖아. 먼저 가서. 그 추운데도.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근하다가 뭘 걸려서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완전히 안절부절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뒤에 오던 어떤 남자가 코트를 벗어서 이렇게 딱 덮어줬다는 거야. 네? 그게 정말 신기하죠.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망신살이었어요. 그때가. 기해년이 해가 그 망신인데, 망신이 뭐냐면요.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준 게 망신이야. 대체적으로 우리가 망신이란 말 많이 쓰죠. 야유, 나 어제 그냥 개망신 당해서 이런 말도 쓰고. 근데 망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설수, 그 다음에 내가 남한테 어떤 창피당하는 거. 그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걸 보여주다 보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근데 어찌 보면 그 반대를 뒤집어 생각하면요. 나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잖아. 그러면 급속도로 갑자기 친해져. 우리 그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럴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자영업 하면서 젊은 나이에 그 거래처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이래서는 이렇게 친밀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늦지막히 회사 근처 가서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 저도 그때 당시 이제 그 과장님이었는데, 과장님도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회사 옆인데 저녁 식사나 합시다 해갖고 이제 그때 좋다고 나왔던데, 그래서 저녁 먹고 나름대로 어떻게 시간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가서 이제 한 잔 먹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과장님 늦었는데 그냥 싸움나 합시다 하고 이제 내일
해서 집도 먼데 왔다 갔다 힘드시니까 하사면이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자지 뭐. 근데 뭐 그렇게 술 한잔 했으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 보통 사우나 가면은 이제 계급장 뛰잖아요. 뭐 과장이고 부장 이런 게 없이. 왜냐면 옷 다 벗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걸 다 보여준 상태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엄청 친해진다는 거야. 예. 그리고 하루 좀 자고 또 아침에 회사 앞에서 해장국 먹고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그 뒤로는 어떻게 돼요? 아, 형님, 그 조그만 거라도 하나 좀 밀어줘. 내가 뭐 그렇게 부당하게 뭐 요구하는 건 아니고 같은 값이면 나한테. 내가 조건이 안 좋으면 하지 말고, 같은 조건이면 날 좀 하나, 일 좀 줘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형님.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망신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나한테 기회가 온다는 거야. 근데 지금 박서분 씨는 그때 넘어졌는데, 그 뒤에서 이 코트로 이렇게 딱 덮어준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그 소은 씨가 이게 양팔통이다 보니까 뭘 이렇게 숨기고 이런 거 잘 안 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쾌활해. 그래서 이 사주 보면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망신운에 돈, 여자, 남자가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한테는 남자가 들어오고 남자한테는 여자가 들어온다는 거야. 망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내가 망신을 잘 쓰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대체적인 망신의 의미는 구설수, 뭐 손재, 명예실추, 뭐 자신감 상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개념만 나오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이 12신살이요. 죽어서 저놈의 세계를 본다는 살이 보통 그래서 무속인들은 이 12신살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씁니다. 이거 다른 공부 안 하더라도 12신살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상대편한테 얘기했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야. 신살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본적인 명리는 생극재화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생극재화를 해가지고 그 깊이 다 뚫어가지고 신살처럼 이렇게 한마디 뱉을 수 있는 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대편한테 우리가 보통 이 영업이잖아요. 우리 이 철학관에서 상담하는 것도. 근데 그러니까 손님들 왔을 때 와닿는 게 잘 없다는 거야. 저도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어느 스님한테 가서 이제 책도 재밌게 쓰고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생극조 얘기만 하시는 거야. 근데 그들 한 번도 갔는데 이렇게 뭘 여쭤봤을 때 이렇게 딱 뭘 집어서 얘기하시는 그걸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공부하면서 상당히 그 갈등도 많이 느꼈는데 이 생극제어만 가지고는 웬만치 공부에서는요 그걸 잘 깨우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신사를 쓰게 되는데 신살이 한 350에서 하여튼 350개 내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쓰는 거. 그 요즘은 이 고객들도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웬만한 살들은 다 끼고 있어요. 삼재 같은 건 본인들이 얘기 안 해도 나 올해 삼재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반화돼서 신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전혀 이게 뭐랄까 흥맥락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쉽게 해서 신살이 지금까지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걸 무시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취사선택해서 쓰면은 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신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자, 무진년, 무오월, 경신일, 병자시에 태어난 이 사주가 다 양으로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양팔통이라고 그래. 그 여자한테 양팔통이 돼버리면요. 그 상당히 명랑해. 쾌활하고, 그 표정이 상당히 또 밝아. 그런데다가 이 병화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아우라가 보통이 아니죠. 여자가. 그 직장에서 이 관인상생, 여기 인성이잖아요. 여기 관인상생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그 여직원들은 다른 여직원한테 굉장히 시샘을 받아. 네. 왜냐면 우리 사람들도 자꾸 예를 들어서 이 박소은 씨 같은 경우만 찾는 거야. 뭐 할 때. 그리고 눈에 확 띄어요. 이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속마음 어떤 때는 우쭐하기도 하고 기분 좋잖아요.
칭찬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인상생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는 거 내가 이게 뭘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할 때 이렇게 뭐 반대 의견을 낸다든지 뭐 아니라 하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하고 이렇게 그게 뭐 직장 생활하는데 제일 좋은 태도죠. 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힘이잖아요. 근데 특히 여자들은요,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걸 굉장히 받고 싶어 해요. 말로. 사랑에 그 얘기 듣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한 거야. 특히 이런 인성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에 목숨을 건다고 생각해도 돼. 그 말 못 들으면 내가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인성이 강하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구조는, 인성이 지금 이렇게 세 글자가 있죠? 근데 식신상관도 발달되어 있어. 식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상관이 하나만 있는데 이게 신, 자, 진에서 삼합이 되죠. 이렇게 신자진. 그래서 인아웃이 잘 되어 있는 사주 구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재가 지금 빠졌는데 재가 지금 현재가 20대운부터 40대운까지가 이제 목이니까 이게 용신운이거든요. 이때 재운이 오는데 여기 이제 30세 때 30대운에 을묘대운에 기해년 2019년에 보니까 2019년 이때가 기해년인데 기해년 그 2월 달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넘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근데 그 남자가 지금 저 남자가 이렇게 조금 표현력이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 근데 여자가 너무 강해. 이 사주는. 양이 이렇게 강한 데다가 이 경신일주가요. 육식급자 중에서 가장 강한 일주예요. 그러니까 여성다운 거를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보호 본능을 일으키면은 그런 뭐 사랑해 뭐 이런 말도 잘하고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보호받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 제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양팔통에다가 경신일주죠. 이런 뭐 대단히 강해. 실제로. 이런 경우 또 양인이 게 있죠. 이런 경우는 백호하고 괴강도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직사에 들어가서 이 카리스마 있게 뭔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 아주 잘할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지금 그래서 이 사주 구성에서는 이 목이 용신이고 나머지는 지금 용신자가 없어요. 실제로. 이게 지금 화기운도 강하죠. 월지를 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토기운도 강하고. 이 금기운도 뭐 이런 거 엄청 강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목이 왔을 때 용신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갑인대운하고 이때 갑인대운까지 가면 20년 동안 그러니까 혹시 이 정도에서 아마 나중에 나와서 뭘 하시더라도 식상이 발달되어 있고 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게 또 재운이니까. 그러니까 사주 구조가 상당히 좋게 간다는 거예요. 올해 지금 21년 신축년인데 이때예요. 지금 이게 또 여기에 이제 겁재가 돌았죠. 실제로. 이게 지금 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축염 이게 이게 지금 인성이 들어왔죠. 예, 정인. 근데 이게 축염은 여기에서 지금 사주 구조상으로는 이때가 지금 조습이 이렇게 딱 균형을 맞으면서 여기 습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나머지는 조화잖아요. 여기 자체가. 근데 물론 이제 여자가 이제 습으로 봤을 때 조금 상당히 잘 맞아 있는데 이게 오면은요, 이 축이 오면 화기를 일순간에 확 빨아들여 버린다는 거야. 요런 경우, 화기운을. 그렇게 되면 이 화가 지금 이게 정관인데 이게 상당히 약해지겠죠. 지금 신금한테도 지금 화기를 빼앗기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수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화기운이 약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 운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올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운을 보면은 지금, 어제가 지금 입동이었으니까 어제부로 11월로 지금 넘어갔죠. 11월로. 이제 기해년. 지금 요때. 기해월. 그 요때 보면요. 이게 기토하고 해하고가 다 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계속 습으로 가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습이 너무 지나치면
주위 사람들의 어떤 이 섞임이 너무 많다 보면 내가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습이 너무 강하면 또 그것도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 역학에서 모든 여건은요, 균형을 맞아야 돼. 균형, 밸런스. 조화가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조후, 한난, 조습, 음양 조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조금 습이 많아진다. 그런 건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지로 봤을 때 경신일주죠.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이 경신이 이렇게 겹쳐버리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겹칠 때 특히 일주와 기둥이 같은 것이 올 때는 우리가 이거 보금살이라고 그래서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이런 날은 그냥 짧은 하루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돼. 그렇게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름에서 보면은 박소은인데 이 발음 모양은 잘 되셔. 토생금 금생수에서 즉 은이 이응이니까 토, 요 소는 시옷이니까 금, 박은 비읍이니까 수에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발음 모양은 잘 돼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이 목기운이 용신인데 이게 재운인데 이 조상 자리에 박씨 조상 자리에 목이 있죠.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보통 좀 조상떡이 있다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자에 보면 화로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화균이 너무 강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관이 지금도 정관평관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두자뿐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 월지를 장악하고 있을 땐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소은 씨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남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일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온다는 건 안 좋다는 거야. 관이 너무 많아버리면. 차라리 이 자리에 모기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있지만. 그 다음에 이 금기운은 마찬가지죠. 이것도 실적, 이게 약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금이 이제 비견겁제가 강해지면은 이게 남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니까. 지금도 이게 이 간여지도로 되어 있으면요. 일주가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은근히 고집 부리는 게 있거든. 자존심 강하고. 아마 이것 때문에 남자가 좀 그런 걸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이 잘 돼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공망이라는 게 작용력이 강한데 공망이 한자도 안 걸리고 본인, 가정, 배우자, 자식 이렇게 이걸 우리가 사대격이라고 그래. 즉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최소의 단위잖아요. 나하고 배우자하고 자식하고 이 가정. 이 자리에 다 길수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전혀 어떤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박서훈 씨가 그렇게 문자 보냈던 거는 사람이 욕심이 하나 없다는 거야. 지금 걱정할 게 없잖아. 자식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남편도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런 게 정신적인 거죠, 어떤지. 예. 사랑받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거.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연락이 온 건데, 아니면 어찌 보면 또 다른 데서 한번 보셨기 때문에 본인의 사주하고 이름을 좀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하여튼 기분 좋아요. 이렇게 전혀 걸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회생활 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 12핵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말년도 되고, 이 사회생활에 표시하는 이 사회공인데, 이 자리에 이게 노담공이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데 공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때로는 약간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다는 거야. 이 12수가 뜨면은. 그거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신설을 볼 때 우리가 삼합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삼합운동을 방해하는 게 12신설이에요. 그 찾는 요령은, 자, 연지를 기준해서, 연지. 이게 진이죠. 삼합이 신자진이죠. 신자진. 자, 이렇게 삼합을 써놓고, 이 앞에 있는 신, 요게 지살, 요게 장성살, 요게 화개살인데,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12개를. 지살 옆에 연살, 월살, 망신,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겁살, 재살, 천살 이렇게 되는데 요 망신,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 좀 망신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요 사주가 이 사주 입장에서 기해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해년. 여기 해잖아요, 해. 그러니까 이 신자진 삼합에서 봤을 때 요게 망신자리라고, 망신, 해자가. 그래서 이제 이 월지를 보는데 조금 눈이 밝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면 일지 기준에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가 어떤 상황 판단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겠죠. 이걸 기준으로 하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는 조금 어떤 이 추세가 나를 중점으로 봐요. 옛날에 이게 조상자리를 중심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당나라 사주에서는 자,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육친을 우리가 이렇게 매겼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지 기준으로 하잖아요. 육친을 정할 때. 그런 식으로 일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삼합을 찾는데 이건 겹쳐 있죠. 신자진. 이걸 기준으로 신자진 이렇게.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인이 있다 그러면 인, 오, 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 인, 오, 술 해놓고 이게 오니까 앞에가 여기 사가 있으면 이 자리가 망신 이렇게. 예,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건 이 사주를 많이 감정을 하신 분들이야. 그리고 내가 시야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조상자리이기 때문에. 근묘화실에서 뿌리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내가 아무리 이 자리가 꽃을 화려하게 피고 있다 하더라도 꽃을 필 수 있는 건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 자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주 분석할 때 이걸 기준으로 했지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완하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역학이라는 게 어떤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걸 보시지 말고 내가 시야를 자꾸 넓혀서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있다. 물론 12신사를 해서 신사를 한 번 더 이렇게 12신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본인 걸 우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잘 맞을 겁니다. 네, 날씨가 지금 너무 쌀쌀하고 비 오니까 자,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